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성 매칭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개의 새로운 자극 매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로그램도 잘 활용해 보시고 이번에 제가 제시하는 부분도 앞에보다는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변수는 똑같은데 나머지 변수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유사성에 관련해서 똑같은 것을 매칭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완전 동일한 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실제적인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추가적으로 올해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은 내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잘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제 매칭과 관련해서 기본 학습 관련 능력으로서의 동일성이라고 했습니다. 동일성은 이제 모든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동일성 매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완전 동일한 거, 그리고 유사한 거. 안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특정 변수가 동일한 거. 이러한 능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동일성 매칭에서 8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가지씩 올릴 건데 이전에 일반화된 매칭을 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5개의 새로운 자극 매칭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새로운 자극이 있는데 비상관 양상에 상관없이 상관된 양상에 따른 매칭이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특정 부분은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거죠. 동일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상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매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일반화된 매칭에서 10개의 자극을 이제 3개를 했을 때 이 중에 동일한 3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변화를 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 동일한 견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사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고 동일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일성 매칭에서 이 영역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동일성과 관련된 매칭이 어떤 능력들을 계속 올려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후에 화자, 청자, 어느 행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상식이나 그 이후에 자조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어느 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5개의 새로운 자극 매칭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시된 자극의 비상관 양상에 상관없이 상관된 양상에 따른 매칭이라는 겁니다. 그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끼리 매칭합니다. 빨간색 블록과 빨간색 크레용을 매칭한다는 거예요. 블록과 크레용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에도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레용에도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것은 하나의 매칭이 되는 유사성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상관된 관계, 상관 양상이라는 것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물이 나타났지만은 우리는 빨간색끼리 매칭해봐. 아니면 이게 반복되므로 해가지고 빨간색만 보고 그 색의 유사성, 같은 색 이렇게 했을 때 빨간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끼리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완전 동일했는데 조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 사물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지적으로 한 단계 더 발달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자, 5번 자, 새롭게 제시된 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새롭게 제시된 모양이 있고요. 5번 새롭게 제시된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이 5번이라는 것은요. 자, 5개의 자극을 가지고 매칭을 할 수도 있고요. 5개 안에서 3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5가지를 랜덤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보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자, 치료사나 교사의 이제 개념이나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까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커리큘럼은 있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그걸 구현하는 것은 그 치료사와 교사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교육 방법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또 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거고요. 교사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에 맞게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5번 새롭게 제시된 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5개의 색이 있는 자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색이 있는 자극에서 색과 관련된 상관관계예요. 자, 색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있을 때 매칭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 이제 LTO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시트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볼게요. 이건 계속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이걸 그러면 가르쳐야 된다라는 장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떠한 단계로 나눴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걸 배울 수 있을까? 이 안에는 촉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보여준 부분은 자, 이 상관관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있어요. STO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단기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0가지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3가지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해줄 수 있느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촉구나 다른 전략들을 어떻게 추가를 해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또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촉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영역과 이 구성한 부분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이렇게 블록하고 크레용을 우선은 3가지를 준비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지 빨간색끼리 매칭해봐. 자, 노란색끼리 매칭해봐. 안 그럼 빨간색을 제시하고 자, 이 빨간색 매칭해봐 하면은 자, 다른 사물이 있겠죠. 사물이 있을 때 동일하게 색만 보고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우리가 색과 관련된 변수 말고 다양한 모양으로 조금 더 유사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 변수, 지금 색입니다. 색과 관련된 상관관계만 가지고 이 매칭이 가능한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프로그램 양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짰다. 그러면 자, 여기에도 있죠. 아까 영역 여기 있고 그리고 습득 증거도 했습니다. 자, 매칭이 80%.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 하기도 하고요. 20번 하는데 80%, 10번 중에 8번 이상, 20번 중에 16번 이상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2번 80%가 나와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됐을 때 이 목표, 이걸 시행을 했는데 20번 했다? 그럼 20번 했는데 16번 이상이 2번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습득을 했을 거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여기 단기 목표는 아까 자, LTO 템플릿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도구는 색이 있는 사물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바라는 행동은 이거죠. 같은 색끼리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선행 사건이 있을 때 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 자, 이거 아시겠죠? 이게 SD를 형성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변별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DTT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블록과 크레용을 준비하여 아동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나서 자, 우리가 색에 대한 부분, 자, 무문색, 색끼리 매칭. 자, 굳이 여기까지 말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색만 있다라는 거. 그럼 빨강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후에는 이게 몇 번 진행되다 보면은 제시되는 이제 색의 자극만 가지고 같은 것끼리 매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언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이 언어가 시그널이 돼서 이 언어를 하지 않으면 이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언어가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변별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멘더하고 텍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 행동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순수 멘더, 비순수 텍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활동에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제공되고 나서 내가 이거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자, 청자 행동을 향상시킬 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후에 한번 다시 이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언어 행동, 청자 행동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자, 시작하고 2번 달성했을 때 종료를 언제 하느냐, 다음 시작되고 종료 어떻게 하느냐, 나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자, 데이터 시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단한 예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것도 제가 생각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아이한테 가장 맞는 부분은 흥미가 있는 거, 안 그러면은 집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부분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거는 자, 노란색끼리, 자, 노란색 매칭 해볼까? 노란색끼리 노란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노란색이 제공되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때로는 바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앞에 동일성, 이제 우리가 일반화된 매칭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죠. 왜? 색은 같은데 나머지는 다릅니다. 에이, 뭐 색 정도 잘 알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지만 말했죠. 이 모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렵게 해서 확장해 보면 돼요. 그러나 또 이거 안다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면 돼요. 자, 하지만 또 여기부터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ABA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자 보면은 영유아의 한 3세, 만 3세 해볼게요. 만 3세나 만 2세 정도가 되면요. 이 부분에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달이 조금 지연되어 있으면은 4세, 5세, 6세에 이걸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보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걸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초록색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다양한 색, 5가지 색 중에 새롭게 계속 제시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후에 5가지를 제공하고 나서 결국에는 5가지 새로운 자극이 생겼을 때 이걸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한 개 한 개 할 수도 있고요. 2개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3개, 4개, 5개. 안 그러면은 이제 좀 잘한다 하면은 5개 하고 나서 색을 바꿔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3개, 4개, 5개 이런 형태로 했을 거고요. 그리고 블록으로 하는데 블록하고 색연필, 블록하고 크레용, 색연필과 크레용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사물, 자극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이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색을 바탕으로 해서 색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는 모양이라는 거죠. 자,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5개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색이 아니라. 모양이 있는데 모양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통한 매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에서는 여기 보시면 또 3가지만 있죠. 이것도 5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자, 작은 매칭을 했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5가지 갔을 때 별하고 하트를 했습니다.
자, i에 따라서 이 모양은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유사한 이제 상관관계에 의해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모양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5가지를 가져온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앞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이 목표를 쓰고 나서 그리고 자, 매칭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단기 목표 이렇게 적고 모양이 있는 사물과 그림으로 저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의 블럭이 있고요. 이러한 모양에 그려진 이제 그림 카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걸 제공하고 나서 이것도 언어를 함께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모양의 상관관계만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본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프로그램 잘 보시고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조금 다르게 하셔도 된다는 거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대로 한번 해보고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이걸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된 부분들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블록을 이렇게 3D 형태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림 카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윗부분도 이렇게 제가 앞에 일반화된 그 매칭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번갈아 조금 섞어주면서 하면은 더 좋습니다. 항상 하나에 고착되게 하면 안 돼요. 변화를 줬을 때도 적응하고 정말 이 자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왜? 한 가지 형태로만 해버리면요, 루틴이 돼버리면 그게 루틴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걸 정말 그거 인지적으로 우리가 변별하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번 새롭게 제시된 동물입니다. 자, 이것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을 우리가 피규어로도 제시할 수 있고, 뭐 동물 그림도 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있을 때 이게 같은 동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규어만 동물이고 그림카드에 있는 건 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같은 게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됐을 때 한 가지 동물, 닭이면 닭, 오리면 오리, 사자면 사자,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동물이라는 이제 상관관계에 의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자, 5개의 동물이 있는 자극 있죠? 5개의 동물이 있는 자극에서 동물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매칭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이 부분에서는 저는 또 4가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한 게 또 정석도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매칭 80% 이해 정도로 이렇게 했었고요. 자, 장기 목표를 저렇게 하고 단기 목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기 목표가 5개 이상 넘어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10개, 20개, 30개, 5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자, 한 가지, 자, 5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후에 제가 텍트로 넘어가면 이게 좀 많아지거든요. 텍트로 넘어갔을 때 5개 이상 되는 것도 하면은, 자, 이 화면이 2개가 되든지 제가 결합해서 이렇게 하겠죠. 충분히 단기 목표는요, 텍트가 굳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했지만은 아동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잘게 나눠가지고 단기 목표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동연쇄법에서 우리가 가제 분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가제 분석에서 알고 있죠.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계를 줄여서라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느리게 배워야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제 분석을 통해서 단기 목표를 잘게 나눠가지고 오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장기 목표를 달성해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다 연쇄되기 때문에 고리가 10개가 있든 고리가 5개가 있든 이건 하나의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피규어와 그림을 매칭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고, 혹시나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활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피규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피규어를 다 가져오려다가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림 카드 이렇게 있고 동일한 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요.
자,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거 똑같고요.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동물도 다양하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색, 모양, 동물을 했는데 아동이 예를 들어서 동물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를 좋아한다, 뭐 야채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심지어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이걸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일성 매칭에서 그 두 번째 시간, 자, 5개의 새로운 자극이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 색이 됐던 모양이 됐던 방금 동물이 됐던 이거 유사한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매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워봤습니다. 항상 제가 보여주는 부분은요,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에 맞게, 안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에 맞게 이걸 잘 변경을 하든지 그대로 모방을 하든지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고 조합을 해서 결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